이번 주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중에 가장 뜨거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물론 뭐 내가 좋아하는 팀,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가 나에게 가장 뜨거운 경기가 되겠지만 이 경기는 좀 더 각별하지 않을까. 예. 왜냐하면 1, 2위가 맞붙게 됩니다. 내일 밤이네요. 토요일 저녁 9시 30분 축구 보기도 딱 좋습니다. 맨시티와 첼시가 이제 격돌하게 되는데 이름값부터가 일단 아주 높게 있는 팀들이니까 이 경기는 일단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선두권 싸움 1, 2위 딱 붙는 거니까요. 두 번째는 내부 빌런들 있지 않습니까? 내부에서 팀을 망치고 있는 선수들 대충 누군지 좀 아시죠? 1,500억, 1,600억 이 종류를 들여서 데려왔는데 자꾸 뭐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자꾸 이상한 클럽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선수들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잘할까 혹은 누가 더 또 한번 사고를 칠까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전술 싸움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. 뭐 이 두 팀에는 과르디올라 감독과 투엘이라고 하는 아주 명장들이 또 지도하고 있죠. 뭐 과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능력은 우리가 또 지켜봐 왔고 투엘 감독도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와서 지난 시즌 첼시를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고 이번에 가깝게는 토트넘과 경기 때도 랑닉에게 봤던 우리가 4-2-2-2 써가지고 상대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랑닉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사실 또 투엘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의 영향도 많이 받았거든요. 오히려 그 뒤에서부터 후방 빌드업하는 거는 이런 장면에서는 이 펩과 투엘 감독이 이번에 맞대결은 또 한 번의 어떤 전술 싸움 또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요것도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? 순위 싸움, 선두 싸움에 아주 중요한 승부가 좀 될 것 같은데요. 맨시티가 1위고요. 첼시가 2위입니다. 승점차는 좀 벌어져 있어요. 두 팀의 승점차가 10점이나 나요. 좀 크죠? 이번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22번째 경기인데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한 시즌에 38번 경기 하잖아요. 그러면 그래도 벌써 이제 가운데는 지났고 쭉 이제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벌어지게 되면 어차피 우승은 맨시티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. 지금 현재 10점인데 이건 딱 맞부닥쳐 있는 팀의 승부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승점 6점짜리 승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티가 3점을 가져가 버려요. 그러면 13점까지 벌어지는 거고 만약에 첼시가 이긴다? 그러면은 한 7점 차까지 좁히는 거니까 이러면 한 2경기 정도 차잖아요. 그럼 모르죠. 그러니까 이 경기 진짜 중요해서 벌리느냐 좁히느냐 벌어진다면 어차피 우승은 맨시티라는 느낌으로 갈 거고 만약에 좁히면 리버풀까지 포함을 해서 첼시 맨시티의 우승 3파전은 끝까지 가는 모양새로 갈 수 있다. 그래서 참 중요한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흐름은 두 팀 다 좋아요. 이게 진짜 누가 이길지 잘 모를 흐름입니다. 맨시티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7일 챔피언스리그 라이프치히와 경기 때 지고 그 이후에 모든 대회 다 합쳐가지고 7연승이에요.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죠. 프리미어리그만 따지면 지난해 10월 30일에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때 지고 2달 반 정도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. 프리미어리그에서. 이러니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죠. 첼시도 좋아요. 첼시도 지난해 12월 4일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패한 이후에 모든 대회 합쳐가지고 11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게 바로 첼시입니다. 물론 무승부가 좀 많아요. 그 11경기 무패에는 6승 5무 아무래도 이제 좌우 윙백들 벤치렐, 리스 제임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약간 흔들리면서 무승부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투엘 감독의 첼시는 지지 않고 있다. 이런 거 좀 볼 수 있고요. 두 팀 다 이렇게 흐름은 쭉 좋은데 약간 체력의 안배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첼시가 조금 더 부담스럽긴 합니다. 맨시티는 FA컵을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쉬었고요. 첼시는 FA컵 한 다음에 토트넘과 리그컵 4강 2차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또 경기를 해야 되는 약간 체력에 있어서는 첼시가 좀 부담스럽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관전 포인트. 내부 빌런들. 다 아시죠? 주인공들. 1,600억의 잭 그릴리시, 1,500억의 루카쿠. 두 선수의 누가 더 사고치나 이런 경쟁도 있죠. 루카쿠는
뭐하러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 바보 같은 인터뷰였죠.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조금씩 이제 뭐 한번 풀었어요 투에라고. 다시는 그러면 안 돼. 지난번 리버풀 경기 때는 아예 빼버렸잖아요. 그 인터뷰 파문 이후에. 그러다가 이제 FA컵에 넘어서 골까지 넣으면서 좀 올라오곤 있는데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죠. 정신을 차리는 거에 최고는 어쨌든 스트라이커로서 자기 목을 하는 거예요. 골을 넣는 건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골 마지막은 지난해 연말에 했었던 그 브라이튼과의 골 이후에는 골이 좀 없는 거죠. 물론 뭐 그때 경기가 많지는 않았으니까 리버풀 경기 제외됐고, 근데 전체적으로 루카쿠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으면서 1,500억이라고는 이적료를 주고 데려왔는데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8경기 선발, 5경기 교체, 골이 5골이니까 좀 부족하죠. 이번에도 전방에 스트라이커로 기용될 공산이 높은데 이제는 정말 자기가 반성문을 썼던 것처럼 팀을 위해서 묵묵하게 말 줄이고 여기서 뭐 중요한 경기에서 할지, 사실 여기서 많은 게 뭔가를 해낸다고 한다면 그동안 잘 못했던 거 이런 거 이렇게 탁 까줄 수도 있겠죠. 첼시 팬들이. 자, 맨시티에는 잭 그릴리시가 있습니다. 1,600억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이적료를 데려왔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잘했다고 보기 어렵죠. 물론 그릴리시를 약간 좀 변호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선수들과의 약간 좀 롤이 겹친다든지, 아직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축구가 그렇게 쉬운 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술적으로 좀 적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, 또 한편으로는 약간 자기관리라고 하는 측면도 좀 있잖아요. 밤늦게 뭘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릴시도 그런 게 있고, 실제로 지금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영입한 거를 치면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14경기에서 2골이니까 스탯이 조금 적죠. 그래서 더 만들어야 되는데 또 지난해 그 12월 29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이후로는 아직까지 실전 경기 또 못 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. 아까 루카쿠의 똑같은 논리를 보자면 조금 부진했어도 여기서 만약에 좀 중요한 첼시와 경기 때 탁 활약을 엄청나게 해줘가지고 한다면 그동안 잘못했던 거니까 반가이 이런 느낌도 갈 수는 있겠는데 모르겠어요. 근데 그릴시가 이번에 선발로 나올 수 있을지도 지금은 살짝 좀 그렇습니다. 자,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두 감독의 지략 대결, 전술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두 감독은 잉글랜드에서도 좀 계속 부닥치고 있죠.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챔피언스 결승전 무대였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사실 그 두 감독이 뭐 펄스 나인이라든지 더블 펄스 나인 같은 것도 많이 썼고,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투엘 감독은 랑릭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펩의 영향을 받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뒤에서부터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좀 닮아 있는 것도 있고, 또 지난번 챔피언스 결승전 때는 카이 하베르츠가 골을 넣으면서 투엘의 첼시가 이겼고,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들어와서는 제주스가 골을 넣으면서 맨시티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닮아 있고, 또 이번에는 서로가 좀 빠져 있는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어떻게 누구를 메울 것이냐, 이것도 서로의 상대성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재밌을 수밖에 없죠. 그런 점에서는 이 두 팀이 닮아 있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수싸움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. 실제로는 저는 이 세 번째 포인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. 두 감독의 지략 대결이 결국은 이 경기의 결과도 희비를 갈라놓을 것이다. 맨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필 포든하고 진첸코가 코로나 여파가 좀 있다는 거 아니에요? 아직까지 출전 여부를 좀 볼 것 같고, 마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갔고, 카일 워커는 복귀를 좀 한 상태인데 12월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퇴장 이후에 뭐 한참 동안 못 나오다가 지난 1월 7일 FA컵 통해서 복귀하긴 했습니다. 워커를 어떻게 쓸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, 첼시 같은 경우도 좌우 윙백들 리스 제임스, 벤치렐 다 못 뛰고요. 찰로바도 좀 뛸 수가 없죠. 골키퍼 맨디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갔고 또 코로나도 걸렸기 때문에 좀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, 다행이라고 한다면 첼시는 이제 그래도 캉테나 티아고 실바가 코로나에서 회복을 하면서 좀 복귀를 했다는 거죠. 자, 이런 상황에서 두 감독이 어떻게 할 것이냐.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는 저는 측면을 좀 더 강하게 세울 공산이 있을 것 같아요. 펩이라면. 왜냐하면 첼시가 양쪽 윙백들이 지금 부상으로 주력들이 빠져 있고, 이번 경기에 알론소와 아스필리쿠에타가 나올 공산이 있는데,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공격적인 대응을 양쪽에 세우지 않을까? 풀백으로 펩이.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아케가 왼쪽으로 나오고 칸셀루가 오른쪽이었는데, 이번에는 칸셀루 왼쪽, 카일 워커를 오른쪽으로 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. 요게 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. 전방도 약간 펄스 나인을 통해서 그 첼시가 아주 강한
쓰리백을 세기 때문에 여기서 몸싸움을 직접적으로 걸기보다는 뒷공간에 움직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베실바의 어떤 제로톱을 써가지고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좀 치는 이런 형태로 펩을 좀 쓰지 않을까 좀 보이고요. 첼시 같은 경우는 저는 중앙 미드필더 구성하고 그다음에 측면 쪽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. 예를 들어 측면 같은 경우는 뭐 왼쪽은 알론소가 나올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그 세워야 될 것 같고 오른쪽이 예를 들어서 오도이를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스필리쿠에타를 세울 수도 있는데 무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오도이를 쓴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공격보다는 수비보다는 공격이죠. 아스필리쿠에타가 좀 더 수비적인 형태라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원정이기도 하고 상대가 맨시티라고 고려하면 아스필리쿠에타 카드를 투엘 감독은 생각하면서 아스필리쿠에타는 또 센터백을 또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잡고 알론소를 약간 비대칭으로 올리는 이런 형태를 쓰지 않을까 좀 보이고요. 그래서 허리와 그 뒤쪽에 있는 수비를 좀 더 두껍게 쓰겠죠. 그러기 위해서 중미도 중요한데 중미는 캉테가 돌아왔기 때문에 코바치치, 조르지뉴, 캉테 중에 2명을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. 제가 막 고민해 봤는데 그래도 물론 캉테의 몸 상태는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복귀하긴 했는데 지난번 교체로 투입됐잖아요. 전 그래도 어느 정도 몸 상태만 괜찮다면 캉테 넣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코바치치와 캉테를 놓고 활동량으로 한번 싸움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. 그래서 이렇게 좀 판단하지 않을까. 종합해 보자면 홈팀 맨시티는 그대로 4-3-3에서 일단 베실바의 제로톱, 그다음에 스털링과 제주스 세워놓고요. 3미들은 균도안과 김덕배, 로드리. 그다음 포백은 왼쪽부터 칸셀루, 라포르트, 후뱅 디아스, 워커. 골퍼는 에데르송 쓸 것 같습니다. 첼시는 3백을 기준으로 해서 최전방에 루카쿠 세워놓고 약간 이선 쪽에 마운트와 하베르츠, 양쪽 윙백이 알론소와 아스플리쿠에타, 중미 쪽에 코바치치와 캉테, 백스리에 리디거 참 좋죠. 리디거, 티아고 실바, 크리텐센, 골키퍼는 이제 맨디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가 있으니까 케파 이렇게 좀 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 경기를 뭐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편하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유리한 거는 맨시티죠. 여러 가지로 홈이기도 하고. 근데 투엘 감독이 사실 이런 변칙적인 대응에 있어서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좀 모르긴 하겠어요. 그래도 살짝 시티